자, 부정합이란 건 뭐냐면 정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네. 정합이 뭐라 그랬어? 층이 순서대로 쌓인 게 정합이었잖아. 네. 이건 순서대로 안 쌓였다는 얘기야. 뭐냐면 음. 상하 두 지층 간에 퇴적 시기의 오랜 단절이 있는 거야. 단절이 생긴 층의 관계. 음.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은 연속해서 쌓인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층이 비어 있다는 얘기야.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성 과정이 나오죠. 네. 자, 생성 과정은 자, 융기와 침강이야.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조륙 운동이라고도 부르거든. 음. 자, 대륙이 위로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운동이 융기와 침강인데, 자, 이제 이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1번 층하고 2번 층이 퇴적이 됐다고 보자. 자, 퇴적되고 있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바닷속이야, 바닷속. 음. 바닷속에서 퇴적이 됐는데, 자, 음. 여기서 횡압력을 받았다고 볼까요? 네. 자,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됐다고 보자, 이렇게. 자, 1번 층, 2번 층 이렇게 습곡이 됐지? 네. 자, 이 습곡도 역시 환경은 지금 바닷속이죠? 네. 육지로 안 올라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 융기하게 되면 환경이 바닷속에서 육지로 바뀌어요. 근데 잘 봐. 융기 다음엔 무조건 침식이 일어나. 음. 자, 융기 다음엔 뭐라고요? 침식. 침식이 돼. 이렇게 올라왔던 층이 자, 1번, 2번 층이 침식이 되는 거야. 음. 자, 침식이 되는 환경은 육지 환경이야, 육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융기 다음엔 무조건 풍화 침식이 침식. 일어나는데, 네. 자, 여기는 육지 환경에서야. 음. 그런데 여기서 다시 봐봐. 침강을 해. 음. 침강하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지. 네. 무조건 퇴적이 일어나요. 음. 자, 여기 봐봐. 이렇게 1번, 2번 층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A층, B층이 쌓이는 거야. 음. 자, 여기는 퇴적이죠. 네. 바닷속 환경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융기 다음엔 침식, 침강 다음엔 무조건 퇴적. 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자, 이 부분을 부정한 면이라고 불러. 음. 자, A층하고 2번 층은 맞닿아 있죠. 네. 자, 이 맞닿아 있는데 연속해서 쌓이니 2번 다음에 A가 바로 쌓인 거니? 아니. 아니잖아. 횡압력을 받고 융기하고 침식되고 침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만큼 오랜 시간적 단절이 생겼잖아. 음. 이거를 우리는 자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네. 부정합 면에서는 기저 여감이 발생을 해요. 음. 기저 여감이 발생하는 거. 자, 이렇게 선생님이 동그랗게 쓴 거, 네. 요게 기저 여감이야, 요게. 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저여감을 표시해주면 부정한 면이 여기가 부정한 면이구나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기저여감을 표시 안 해요. 그러면 어디가 부정합인지를 알아야 돼. 부정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층이 끊겼어. 끊기면은 거기는 부정합이 될 수 있구나. 알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자, 이 부정한 면 수를 가지고 융기수를 따질 수 있어요. 융기수는 보통이 부정한 면 수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침강수는
부정한 수예요. 일반적으로야. 네. 자, 이거는 지층이 육지로 융기했을 때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어떤 지형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육지로 융기한 상태에서 부정한 면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융기와 증강수를. 알겠네? 네. 자, 그런데 자, 네 번째 부정합의 종류가 있어. 자, 종류는 첫 번째가 평행부정합. 자,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어떤 밑에 층과 1번, 2번 층하고 그 다음에 A층, B층이 네. 어떤 외부의 힘을 받는 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지. 네. 그냥 1번, 2번이 퇴적됐다가 융기했다가 그냥 쑥 가라앉아서 A, B층이 쌓이고 다시 융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퇴적된 다음에 네. 이제 이 과정을 선생님이 하나 뺐네. 이게 이제 융기를 해. 융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A층하고 B층이 있는데 네. A, B층이 풍화 침식이 되겠죠. 네. 침식이 되는 이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가 저 층을 볼 수 있는 거거든. 마지막 저거 하나 그려놓자. 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한 면이 하나 보이지. 네. 요게 부정한 면이야. 이 부정한 면 하나니까 융기가 몇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났죠. 그리고 침강은 1번인 거야. 자, 이렇게 종류로는 자 이게 평행부정합.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부정합이 있는데 네. 경사부정합은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층이 이렇게 밑에 있는 층이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요거 선생님이 왼쪽에서 그린 것처럼 아래층이 습곡작용을 받은 다음에 위층은 이렇게 돼 있는 게 경사부정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자 이렇게 층에 어떤 층이 있는데 자 요게 부정합이야. 자 그랬을 때 요 암석이 화성암. 화성암은 뭐가 식은 거지? 마그마가 식은 거잖아. 네. 화성암과 변성암이 부정한 면에서 깎인 부분 나오지?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이제 그러면 자 지질 구조는 그런 대로 다 배웠고 이제 관입을 배울 거예요. 관입과 분출의 차이점은. 자, 요 그림 다 그렸죠? 네. 자, 그러면 관입과 분출의 차이점을 보자. 자, 관입과 분출의 차이. 자, 첫 번째 관입. 관입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다 중간에서 냉각이 되는 경우를 관입이라 불러요. 자, 그리고 이 관입은 자, 관입암 마그마가 냉각된 화성암이죠. 네. 물 중심으로 다가 모두 변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화성암 속에 포획감이 나타날 수 있어. 포획된다, 잡혔다 이런 얘기죠. 네. 포획감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의 관입이야. 그래서 관입 당한함석보다 뒤에도 나오지만 관입함은 관입 당한함석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적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 텐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 자, 여기가 3, 셀, 석회암, 그 다음에 여감이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있었는데 마그마가 있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자,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올라갔다고 보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화성암이 됐겠지. 자, 화성암이 됐을 때 잘 봐야 돼. 자, 이게 마그마야. 이게 화성암. 그러면 마그마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열을 받은 쪽은 요렇게 전부가 열을 받았지. 이게 변성이 되는 거야. 이게 변성암이야. 그런데 마그마가 있지 밀어 올리지 못했어. 지표면까지를. 그러니까 녹이고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 세일이 잡혀 있어. 세일이.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그마가 밑에서부터 녹이고 올라가다 저 쉐일 있는 부분 감싸고 녹이면서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쉐일 일부가 안 녹았지. 이거를 포획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생성 순서는 제일 먼저 누가 됐니? 그 다음 쉐일이죠. 다음 쉐일, 석회암, 여감, 그 다음에 화성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분출은 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 후 냉각이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분출된 마그마 중심으로 아래쪽 위에는 지층이 없잖아. 아래 지층만 변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화성암의 풍화 퇴적, 풍화 퇴적이라 하지 말고 풍화된 조각이 관찰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서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지층이 자, 여기는 3, 1, 석회암이 있었어, 이렇게. 근데 마그마가 쭉 녹이고 올라가다가 화산활동을 해, 이렇게. 화산활동을 했다고 보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또 자, 이렇게 화산활동을 했어요. 이게 화성암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돼서 이 부분이 깎였어요, 여기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요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조각이 남냐면 이 조각들이 있거든. 이건 무슨 조각이겠어?
화성암 조각기. 화성암 조각이겠지. 얘네들이 풍화되면서. 네. 그 다음에 자, 열을 받은 곳은 어디가 열을 받았니? 여기만 열을 받았지? 네. 아래쪽만 열 받은 거야. 위쪽은 지금 층 자체가 없잖아. 네. 이게 변성암이야. 음. 자, 그런데 그 위에 새롭게 있지? 여감이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 여기 해적 순서는 어떻게 됐니? 화성암 다음에 유감을. 삼, 테일, 석회암, 음. 그 다음 화성암, 그 다음이 여감 이렇게 되잖아. 네. 이해됐니? 네. 이게 관입과 분출의 차이예요. 음. 자, 이거 그림 그리고 해석 다 해놓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예 하나만 들어보자. 자, 이거 지금 다? 네. 자, 요 예를 한번 선생님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네. 봐봐.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3, 여기도 3, 여기가 화성암, 여기도 화성암. 근데 여기에 3, 여기에 이렇게 화성암 조각.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네. 함, 화성암 조각 이런 거 안 써 있어. 자, 생성 순서. 자, 가하고 나를 보자. 가는 생성 순서가 뭐가 먼저야? 화성암이 먼저. 그렇지. 화성암 다음에 사암이 됐고. 네. 나는 나는 산. 사암 다음에 화성암 이거죠? 네. 자, 그래서 가는 분출이고 나는 관입이다. 이런 뜻이야. 네. 됐니? 네. 요거 확인하면 돼. 자, 이거 지운다. 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18페이지에.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 이제 상대 연령, 절대 연령이 나와 있어요. 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따지는데, 자, 첫 번째. 자,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 얘는 5살, 20살, 60살. 가에게 물어봤어요. 자, A, B, C 중에 누가 제일 나이 많아 보이니? 그러면 왜 물어보나?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걸 상대 연령이라 불러. 상대 연령은 뭐냐면 실제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빠르냐, 누가 먼저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 물어봤어. 자, 얘네들 실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5살이요, 20살이요, 60살이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연령이야. 자, 우리 이 절대 연령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면 되지? 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몇 년도에 출생증명서를 보면은 몇 년도 몇 월 달에 태어난지 알잖아. 네. 그게 절대 연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연령 측정법부터 배워볼 거야. 네. 자, 측정. 자, 상대 연령은 선후 관계만 규명하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지사연구 5법칙이에요. 자, 지사연구 5법칙은 실제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수평태적의 법칙이 있죠. 네. 자, 지층은 수평하게 퇴적된다야. 자, 만약에 지층이 수평하지 않다면 않으면 이건 뭘 받은 거야? 압력.
지각 변동을 지각 받았다 변동. 이런 뜻이거든. 네. 알겠니? 네. 아주 쉽게 얘기하자는 얘기야. 이게 수평태적의 법칙. 그 다음에 지층누중의 법칙. 자, 지층누중의 법칙은 뭐냐면 지층에 역전이 없을 때 조건이에요. 역전이 없을 때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자, 이게 지층누중의 법칙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은 뭐냐?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된 지층이다. 이거예요. 아까 관입 배우면서 그린 거에 순서대로야. 자,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자,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회적 시기의 단절이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뭐니? 아래층일수록 굉장히 오래된 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화석 급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위층과 아래층 간에는 한 시대가 비어있다는 뜻이야. 회적 시기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석 급변화가 발생을 해. 5번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 있어. 자, 이건 뭐냐면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자, 발견되는 지층은 같은 시대 지층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자, 화석은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아. 자, 왜? 화석이 한번 생물이 있지 멸종하잖아. 그럼 그 멸종된 생물은 다시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왜? 진화하기 때문이야, 생물은. 자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데 그 진화 전 생물이 다시 나타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지사연구 5가지 법칙이에요. 됐니? 네. 자, 요거 집어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상대연령 측정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야. 자, 지층 대비가 뭐냐면 서로 비교한다라는 뜻이거든. 자, 이때는 열쇠층이라 그래서 이걸 건층이라고 해요. 자, 열쇠, 즉 서로 층의 순서를 밝히는데 열쇠가 되는 층이 있는데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열쇠층은.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석탄층이라든지 응해암층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아주 특징적인 층.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거를 한번 볼까? 자, 3개 지층을 비교해 보자.
이게 가. 나지층은 자, 여기서 이쪽에 이건 석탄층, 요게 석탄층, 여기도 여기가 석탄층. 자, 그런데 다음 여감, 다음 여감, 그 다음에 제일, 자, 이렇게 그렸다고 보자. 자, 요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뭐고 가장 최근 지층이 뭐고 지각 변동을 가장 많이 받은 지층이 뭔지 서로 비교할 수 있겠니? 가장 오래된 게 나고, 음,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는 게 나? 네. 그 다음에 그다음이 가고, 그다음이 다요. 자,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봐. 자, 여기서 석탄층을 같은 층으로 이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사질세일 1번, 석회암 2번, 사암이 3번. 근데 요게 2번이라고 하면 이거 3번이지? 네. 그래, 여기에 뭐가 빠졌니? 사질시에 맞았어요. 1번 생략이 됐지? 네. 정합이란 뜻이야, 여기가. 음, 자, 그럼 봐봐. 층의 순서는 제일 먼저 생긴 층이 쉐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감이야. 그 다음이 사암이야. 그 다음이 석탄층이야. 그 다음에 사질세일. 그 다음이 석회암. 그 다음에 사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는 건 다. 네. 그 다음 가장 최근 지층을 포함하는 건 나와 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가장 심하게 받은 층은 다. 부정합이 있으니까 용지 침강을 받은 거죠? 네. 이게 바로 지층 대비를 통한 상대 연령 측정 방법이야. 자, 근데 자, 세 번째 화석 대비한 측정은 그냥 말로 설명할 거예요. 화석 대비는 자, 이 층에 있지. 석회암, 사줄세일, 석탄층 이런 층에 화석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삼엽층, 뭐 완종육, 화폐석 이런 화석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층이 같은 시대 지층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끝났습니다. 됐니? 네. 자, 이제 19페이지 절대 연령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상대 연령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절대 연령이야. 절대 연령은
지층의 실제 나이를 규명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용하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모원소와 자원소. 자, 그럼 모원소는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야. 그 다음에 자원소는 자, 모원소가 변해서 된 원소예요. 두 번째, 반감기라는 게 있어. 자,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자, 이 반감기는 자, 모원소 양이나 온도, 압력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모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돼요. 자, 유출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모원소 양이 더 들어와 버리면은 양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암석은 화성암은 마그마 활동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마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성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변성암은 변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퇴적암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퇴적암은 퇴적물에 유출입이 발생을 해요. 자, 퇴적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보면 퇴적물이 어디선가 들어와서 쌓이지.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퇴적암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측정하지 않아요. 이해됐니? 자, 거기 반감기가 나와 있는데 자, 반감기가 긴 것들은 거기 보면 반감기가 약 45억 년짜리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 시대를 측정할 때 알맞겠지? 그 다음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게 있어요. 탄소 동위원소 14짜리는 약 5,700년 정도가 돼. 이런 것들은 비교적 짧은 시기를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 정도는 읽어보면 되겠지? 그리고 조건은 여기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보면은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양이라고 할 때 자, 이게 100%여도 되고 또는 1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 자, 얘가 쭉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게 모원소야. 그리고 모원소가 감소하는 대신에 자원소는 또 증가하겠죠. 자, 이게 자원소인데 자, 모원소와 자원소가 딱 같아질 때 여기가 50%, 여기가 반감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랬을 때 모원소의 100%가 처음량의 100%에서 50%를 감소하는 시기. 자, 우리 이거를 예를 들어보자.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우리가 반감기를 3년이라고 해볼까요? 네. 자, 처음에는 얘가 100%가 있지. 네. 자원수는 0이야. 음. 여기서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50%고 얘도 50%로 변했니? 네. 그리고 3년이 또 지났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25% 남고 얘는 75%로 들어. 또 3년이 지났다고 보자. 12.5%죠? 네. 얘는 87.5%인데 음.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는 모원소 대 자원소는 얘는 자 1대1이죠. 네. 그리고 얘는 1대3, 네. 1대7 또는 1대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대 63 이렇게 되겠지. 63이 아니라 31. 맞아? 네. 왜냐면 7, 이게 2, 4, 8, 16, 3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랬을 때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이거든. 이해되니?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5분의 4. 5분의 4는 1이지. 네. 그리고 얘는 3이고 7이고 15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4분의 5. 얘는 1. 얘는 얼마야? 3분의 1. 얘는 7분의 1. 얘는 15분의 1.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음. 가장 잘 나오는 건 요거야. 음. 알겠지? 네. 자, 그럼 잘 봐. 모원소의 남은 양을 계산해 보자. 남은 양은 항상 처음 양의 네. 2분의 1의 n승으로 없어지죠. 네. 자, 그러면 n은 뭐를 의미해? 관광기 관광객 횟수지. 횟수. 네. 관광기가 한 번 지나면 1, 두 번 지나면 2. 관광기 횟수는 자, 기간을 관광기로 나눈 거예요. 자, 위에 거를 보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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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지났지? 네. 자, 9년을 관광기 3년으로 나누면 3회가 되죠. 네. 3회 1대7, 8분의 1이 남는 거 아니야. 음. 그랬을 때 이때 기간은 어떻게 구해? 관광기의 관광기 횟수니? 네. 자, 이 기간이 바로 절대연대가 돼요. 됐니?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다 쭉 나와 있는 거 설명이 다 된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이에요. 디젤 시대와 환경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자, 첫 번째 화석이 먼지가 나왔네. 화석은 고생물에 달았던 흔적이나 자네. 자, 이거를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 자, 여기에서 일반 화석화 조건이 나오죠. 네. 자, 일반 화석화 조건은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묻힐 것.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냐? 화석화 작용을 받은.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석도 지각 변동이 있으면 깨지죠. 네. 지각 변동이 없을 것.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화석이 잘 만들어진다야. 근데 표준 화석의 조건이 있어요. 자, 표준 화석은 뭐가 표준 화석이냐면
지층 생성 당시의 시대를 알려주죠. 네.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려줘. 자, 개체수가 많을 것. 넓게 분포할 것. 분포 면적이 넓을 것. 그쵸? 네. 그 다음 세 번째, 한 시대만 살아야 돼. 생존 시기가 짧을 것. 자, 그래서 고생대는 네. 삼엽충이라든지 뭐 푸줄리나 두 번째 중생대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죠. 네. 신생대는 화폐석이나 메모지. 화폐석이나 메모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시상화석이라는 것도 있죠. 네. 자, 시상화석은 뭘 알려주는 거야? 당시 환경.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자, 그랬을 때, 자, 조건은 뭐냐면 매우 한정된 지역에 넓게 분포하면 안 돼요. 네.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석탄이 되는 양치식물 고살 있죠. 네. 자, 온난, 가습한, 늪지, 육지예요, 육지, 늪지가. 그리고 산호라고 하는 것은 자,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여야 돼. 자, 이런 바다가 산호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와 있죠. 네. X축은 면적, 분포 면적. 자, 여기가 시대라고 할 때. 자, 요 두 개 무슨 화석일까? 시대는 길고 분포 면적 짧고 이게 시상이죠. 이게 표준 화석이 되겠지? 네. 이렇게 해서 화석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이건 다정이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자, 이제 넘어가. 그 밑에 이제 기후변화, 과거 고기후 연구법이 나오죠. 네. 자, 다섯 번째 고기후 연구법. 자, 고기후 연구법에는 되게 많아요. 문헌을 조사, 지층 조사, 화석 조사, 꽃가루 화석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 그 다음에 빙하 조사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 네.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은 두 가지만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조사. 자, 나무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나무는 있지. 계절 변화가 있을 때 나이테가 생성이야. 그러면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가 없다는 얘기니? 네. 그러면 나이테를 조사해 보잖아. 네. 그럼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어. 또 넓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부분은 봄, 여름 동안 자라는 거고
네. 이렇게 좁은 부분은 가을, 겨울 동안에 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봐봐. 봄, 여름 동안에 계속 봄, 여름 날씨가 계속된다면 나이테가 안 생길 수밖에 없지. 네. 근데 가을, 겨울에는 어떠니? 나뭇잎 떨구고 나무가 성장하는 게 빠르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속도 때문에 저런 나이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는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대륙의 분포가 대체로 네. 자 적도 쪽에 모여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적도 쪽에 모여 있으면 따뜻하니까 나무 나이테가 없었거든. 네. 그런데 이게 위로 북반구로 올라오면서 계절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나이테도 생기게 되는 거. 네. 자, 빙하조사. 이거를 아이스코어 조사라고도 부르거든. 자, 빙하 속 지포를 조사하잖아. 자, 네. 빙하는 눈이 쌓이고 하다 보면 밑에 있는 눈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그 눈 속에 들어있던 공기가 기포가 되는 거거든.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 16분의 5, 18에 B를 조사한다고 하거든. 네. 자, 물은 H2O, 이 5가 16짜리와 H2O 18짜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어차피 16짜리가 가벼우니까 증발이 잘 돼. 네. 그러면 따뜻해도 둘 중에 16짜리가 더 증발이 잘 되겠지. 네. 근데 따뜻하면 평소에 날아가는 18짜리보다는 따뜻할 때 날아가는 18짜리가 많거든. 네. 근데 봐봐. 대기 중 H2O 18은 비나 눈으로 내릴 확률이 더 커요. 그럼 잘 보자. 여기에서 빙하 속에 5, 16분의 5, 18의 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18짜리가 많았다는 뜻이겠지. 네. 그러면 어떤 거야? 온난했지. 그래야 공기 중에 18짜리가 많아서 평상시보다 많아서 얘네가 눈이나 비로 내리다 보니까 빙하 속에 18짜리가 많은 거야. 근데 해양 생물 속에 네. 자 5, 16분의 5, 18에 비가 자 바깥으로 날아간 게 많으면은 바닷물 속에 이게 작겠지. 네. 그러면은 해양 생물 속에서도 16분의 18의 비가 작아야 온난은 알겠니? 네. 자, 그럼 여기까지도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의 기후가 나오죠? 네. 자, 요거 지워도 될까? 네. 자, 지질 시대 기후 거기 한번 봐봐. 자, 성캄브리아 시대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 네. 그렇죠? 고생대 대체로 온난했는데 중기와 말기. 자, 오르도비스기 말기와 석탄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 네. 그 다음에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빙하기가 없었어요. 온난했어요. 신생대는 할레오기, 네오기는 온난인데 제4기에는 4차례 빙하기와 3차례 간빙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대로 알아두면 돼. 네. 이해됐니? 네. 자, 이제 그 밑에 지질시대 구분.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나온다. 네.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자가 뭐냐면 생물이에요. 자, 생물계 커다란 변동이 있는 시기를 구분 기준으로 잡아. 그러니까 생물이 없던 생물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네. 존재하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커다란 지각 변동. 특히 부정합 같은 경우 아까 부정합 면을 중심으로 상하에서 해저치기가 오래 중단됐다 보니까 화석이 급변한다 그랬지? 네. 이런 데를 지질시대 구분 기준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분 단위가 있어요. 네. 자, 구분 단위는 누대, 배, 기 이렇게 나누는데 누대는 뭐냐면 자, 지질시대를 자, 화석이 적은 자, 시생 누대, 원생 누대와 화석이 많은 현생 누대로 나눠요. 그래서 구분 단위 중에 네. 가장 긴 단위야. 음. 그 중에서 원생 누대가 시대 중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죠. 그 다음에 기는 배를 세분하는 단위야. 자, 그래서 구분 단위. 그 다음에 이제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배워보면 끝나요. 자, 환경과 생물. 여기는 반영기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자, 성캄브리아 시대. 언제부터냐면, 자, 거기에 오타가 났다 38억으로 나왔죠. 네. 46억으로 고치세요. 자, 46억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죠. 네.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 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왜 잘 알려지지 않았냐? 화석이 드물어요. 그러면 화석이 왜 드물어?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그 다음에 또 생물의 개체수와 종이 작았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화석도 깨졌어.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자, 그런 말 다 써 있지? 네. 자, 여기서 뭐 굳이 쓸 게 별로 없을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환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온난. 그런데 말기의 비가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생누대. 자, 광합성 세균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남세균이라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고 얘네가 화석으로 발견돼. 트로마톨라이트. 이런 화석으로 발견되고 원생누대. 자, 시대 중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동물군 화석이 발견이 돼요. 자, 이게 성칸브리아대야. 네. 자, 그 다음 고생대. 자, 고생대는 5억 4,100에서 2억 5천 2백만 년 전. 자,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시기 꼭 외워둬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네. 자, 첫 번째 환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네. 자, 오르도 비스기하고 말과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랬죠? 네. 자, 두 번째. 자, 대륙이 말기에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게 뭐라 그랬지? 한계요. 합쳐질 때 이걸 판게하라고 하는데 이때 있지 네. 해양 생물의 90% 정도가 멸종을 한다. 어, 자, 그러면 자, 생물은 어떤 생물이 있었는지 봐봐. 고생대는 기로 구분할 때 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나누죠. 네. 자, 그런데 캄브리아기 얘네들은 무척추 동물이 출현 여기서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번성. 자, 무척추 동물이야.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에서 최초의 척추 동물. 갑주어예요. 어류죠, 어류. 네. 출현을 했어.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에 또 일어난 최초의 육상식물이 올라와요. 자, 육상식물 출현. 근데 생물이 육상으로 왔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자, 시생누대 때 광합성 세균이 출현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물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오존층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대봉기에는 어류가 번성하고 자, 여기 잘 봐봐. 어류가 출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어류가 번성하고 양서류가 출현을 해요. 자, 석탄기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 고사리류. 이게 석탄이 되거든. 그 다음에 또 파충류가 출현을 해요. 자, 파충류가 고생대 말기 때 출현하면 중생대 번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페른기에 해양생물의 멸종이 크게 일어나요. 자, 90% 멸종. 그리고 거시식물 출현. 자, 출현은 고생대 했죠. 이 두 개. 중생대에 번성을 한다. 자, 그래서 넘겨보면은 중생대 자 2억 5천 2백부터 해서 6,600만 년 전까지. 자, 중생대 환경은 어땠냐면 온난했죠? 네. 빙하기가 없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초기에 황대하가 분리가 돼요.
자, 판계화가 분리가 될 때 대멸종이 또 일어나. 대멸종 한번. 여기에서 생물이 급격하게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물론 판계가 형성될 때도 대멸종이 되지만 여기에서도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생물을 보면은, 자, 파충류 번성이죠? 네.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생물의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와. 자, 트라이아스기 암모니아 파충류 번성,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 파충류 번성이죠. 자, 그리고 원시 포유류, 출현이야. 거시식물 번성이잖아. 그치? 네. 자, 여기에 공룡 번성이죠. 네. 쥐라기. 그래서 우리 쥐라기 공원 나오죠. 네. 희조새가 출현을 해. 자, 백악기 때는 이제 영장류가 출현을 하고 속시식물이 출현을 한다. 자,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말, 이제 번성 시기는 신생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생대 보자. 자, 6600부터 현재까지. 자, 신생대는 팔레오 네오게 온난, 아까 나온 대로야. 환경은 팔레오기, 네오기 온난, 그리고 제4기 4차례 빙하기, 그 다음에 3차례 간빙기.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포유류와 조류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조류가 번성했다는 얘기죠. 현재와 가장 비슷해와. 얘가 현재와 가장 유사한 시기야. 자, 거기 이제 한번 보자. 팔레오기, 네오기에는 합해석 번성, 초원 번성. 초원이 번성하면 초식동물이 번성하겠지? 네. 풀을 먹고 사는. 그 다음에 제4기 때는 빙하기가 있다 보니까 대형 포유류가 번성하다 멸종을 해요. 이해됐니? 네. 자, 이제 그 밑에 지질시대 생물의 대량 멸종 나온 것만 해석해보자. 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봐봐. 고생대에서 중생대 경계로 넘어갈 때 네. 삼엽충은 멸종해버리고 완종류의 90%가 없어져 버렸죠. 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있는 거 볼까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오지? 네. 고생대하고 중생대 중간에, 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멸종 과해 비율이 굉장히 높지? 네. 그건 뭐냐면 멸종 과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야. 거기가 뭐냐면 판계가 형성된 거. 그리고 고생대 앞에 2점이 있죠? 네. 거기에서 빙하기 때. 그 다음에 중생대 또 한번 뾰족하게 올라와 있지? 네. 여기가 판계가 분리가 될 때.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갈 때도 역시 대량 멸종이 일어나죠? 네. 이렇게 생물의 대량 멸종과
지질 시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이해됐어요? 네. 그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모두 끝낼 수 있겠네.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공부하다가 또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수업은 내용 정리까지 모두 끝냈으니까 자, 그래 담영이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선생님 불러주세요.